그렇게 해야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게 그 공부를,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한지우입니다. 하루 5분 공부 각오 출간을 기념해서 나누어드리는 하루 5분 멘탈 상담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공부에 대한 걱정, 고민거리, 그리고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멘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부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요, 멘탈이 다입니다.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책을 봐야 하느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라는 어떻게 솔루션 부분에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솔루션은 부차적인 거고요. 오히려 핵심은 멘탈이에요. 멘탈이 강하게 있으면, 간절한 멘탈, 강력한 멘탈, 꾸준한 멘탈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솔루션적인 측면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이 아주 잘 갇혀 있어도 내가 안에 꾸준히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부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은 취업준비생이에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처지인데 이 취업준비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간평가도 없고 또 평가 기준도 기업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끝이 없는 공부를 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질문 내용 좀 읽어볼게요.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허감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내가 무슨 부를 누리려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취업이 되기는 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런 감정을 달래기 위해 어떤 날은 PC방에 가서 새벽 늦게까지 게임도 해보고, 어떤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식거리와 맥주를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인터서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잠이 늦어서 다음날 또 체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짜증만 더욱 납니다.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드는 공허감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고민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느낌은요, 이분은 지금 공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에 합격하고 싶다, 공기업에 합격하고 싶다, 혹은 고시에 붙고 싶다, 공무원 시험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목표예요.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죠. 그게 걸리기만 하면은 나한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나는 공기업이 수많은 이 진로 중에서 나한테 되게 유리하고 두루 생각해보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정해는 놨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계산을 해서 나한테 맞겠거니, 이게 나한테 유리하겠거니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게 아닌 것을 정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노력들을 하는데 이 노력 역시 내게 아니죠. 이 노력을 기울여도 혹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노력 자체가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공허감이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공허감들을 내 삶에서 쏙 빼내서 다시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요령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요령들은 있어요.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도 좋겠고, 아니면은 집안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공부가 목표가 우선 정말 절실한 내 삶의 것, 내 삶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나만의 것이라는 그 목표가 없으니까 이 과정들도 역시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 공허한 것 말고 내 삶에 더 와닿는 것을 하면서 공허감을 없앨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린다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듣고 회사 생활은 어떤지, 가게를 한다는 건 어떤 건지, 혹은 육아를 한다는 건 어떤 건지 등등을 만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인생을, 삶을 살같이 가깝게 가져가는 거죠. 집안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내 삶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허감이 느낄 때 지금 스마트폰을 하시고 맥주를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다 붕 뜬 거예요. 얘네들을 다 버리시고요. 오히려 지금 고민하시는 분의 삶을, 일상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살갗에 와닿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세요. 공허감이 들 때 청소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친구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요령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혹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손으로 내 밥벌이를 해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똑같이 고시 공부에서 공허함을 느낀 적들이 있습니다. 그 고시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정해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정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간절하지 않죠. 만약에 불합격되어 버리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정말 내 것처럼 느껴졌느냐? 그거는요, 제가 제 손으로 돈을 벌고 난 이후에요. 제가 조그만 한 평짜리 커피 가게를 차려서 가게에서 직접 손님을 맡고 커피를 내리고 돈 몇천 원을 받고, 그때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서 영하 15도에 막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문을 열고 달달 떨면서 영업을 하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기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가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거든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플랜카드를 걸고 몸으로 뛰는 일을 해보니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로 세상에 기여하고 거기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간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일하기 싫어도 짬을 내어 글을 썼고 졸음을 쫓고 방송을 만들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강의 PPT를 고치고 또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일을 해봐야 돼요. 공기업, 대기업 좋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땀을 덜 흘릴 수 있고 사실 보수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고요. 이거는 몸으로 일을 해봐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갖다가 피부로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취업 준비가 훨씬 더 간절해집니다. 사람이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인드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운이 좋게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고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점점 더 깔아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취직해서 일하는 게 힘들면은 단기 알바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내가 먹고 사는 돈은 내 손으로 버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부의 간절함이 저절로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면 방법은 알아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볼게요. 공부할 때 공허함이란 감정은 왜 생기느냐? 그것은 그 공부의 목표가 내게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직접 내 삶에, 일상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운동, 집안일, 청소,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시고, 만약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 그 목표만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루해졌다면 일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단기 알바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 되면은 20살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게 그 공부를,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 이분의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